해결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늘은 우리 몸을 사랑으로 덮어준다는 개념이 덮을명자입니다. 아까 절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신념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효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효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래버리니까. 이 글자가 지어질 시점에 효라는 말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 글자를 만들 때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효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효에 대한 개념을 다른 글자들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이런 효자도 있고. 그죠? 이 효라는 개념이 주역에 보면은 바로 나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걸 괴라고 합니다. 여기 전복자가 나오죠. 바로서는 이치를 밝혀준다라는 말이죠. 뭐가? 이것이. 요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요 낱개를 다 효라고 합니다. 요것들을 효라고 해요. 생긴 건 젓가락처럼 생겼죠? 그죠? 이게 젓가락 효자도 됩니다. 젓가락 효자라고 하는데 문짝이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분이 와서 한글과 한자를 만들어 주시기 전까지는 젓가락이란 개념 자체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증명을 해 드릴게요. 젓가락은 짝대기 2개 갖고 음식 집어 먹는 거잖아요. 우리말로 젓가락이잖아요. 그 한자로 쓰면은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씁니다. 젓가락 젓자죠, 이거는. 젓이 뭐냐면은 이분은 한글과 한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의구사가 자연스럽게 되게끔 많은 단어를 만들어 주시는데 만든 개념이 그거예요. 한자와 한글을 한자씩 섞어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두 글자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예를 들어서 바다, 바탕, 바람 이런 식으로 바는 우리말이고 탕, 라, 다 이게 한자가 되는 거예요. 한 글자씩 섞어 단어를 만들어요. 이 젓가락도 마찬가지예요. 젓은 멸치젓 같은 거 있잖아요. 새우젓, 멸치젓 같은 거. 새우젓, 멸치젓이 우리 반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반찬이 되는 거죠. 그 젓이라는 말이 가장 기본에 해당한다는 말이 젓이란 말이에요. 우리말 젓. 그러면 다른 젓도 있죠. 아이의 생명줄인 젖도 젖이라고 하죠. 그 아이들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그 젖줄이 끊어지게 되면 아이는 생명을 지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가장 기본에 속하는 게 젖이. 아이가 먹는 젖이라고 해도 좋고 여기 사용된 것이 아니면 젓갈에서 말하는 젖이라고 해도 좋아요. 거기에 간은 더해졌다는 말이고 락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것에 기쁨이 더해졌다는 말이죠. 그 젓가락이란 말인데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천재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84의 효사를 달아놓은 것이 인류한테 음식 먹을 때 사용한 젓가락만큼 편리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간 세계가 비로소 다툼이 없어지고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젓가락이란 말이. 젓가락이 담고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배울 학자가 이제 명료해 주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영향력이 세상을 덮었던 그 이유가 이 384 효사를 마치 절구 공이질 하듯이 계속 반복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배울 학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럼 학이라는 음은 왜 붙었냐? 그러니까 배우고 났더니 384 효사를 마치 절구질 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했더니 그 다음에 참새 때 무리 중에 한 마리 학처럼 두드러져 보이더라는 게 배울 학이라는 훈과 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384 효사에 대해서 지금 배우려고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저는 앞으로 주역 설명을 할 때 단 한 문장도 단 한 글자도 그냥 넘어가는 것 없이 100% 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은 천재의 새 아들이 세상을 다 장악했다시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늘의 선택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자꾸 이제 아는 게 많고 설명해주고 싶은 게 많아서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배울 학자를 이제 늘 염두에 두시고 주역의 효사라는 것은 그냥 누구한테 거짓말 치는 수단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제세 구민의 길로 나아가는 게 바로 가장 바람직한 배움 방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기쁨이 더해졌다라는 말이 효라고 했잖아요. 이 효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큰 지침이란 이야기예요. 모르는 사람 대상으로 나 주역 압니다 하고 그냥 자랑 삼는 수단이 아니라 정말 우리한테 생활에 꼭 필요한 젓가락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럼 효자는 뭐냐 하면은 효도 또한 개념이 같다는 말이에요. 효도 또한 개념이 같다는 말인데 이 개념이 왜 같나 하면은 결국은 효도를 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걸 효도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우리 부모를 잘 섬김으로 해서 세상이 그 효행을 보고 나를 믿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효라는 그 개념은 내가 부모를 섬겨서 그 효영상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부모를 섬김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효라는 그 개념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선생님께서는.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첫 번째가 자기 부모한테 얼마나 잘하느냐가 되지 않겠어요? 그 잣대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인재 등록을 할 때 물어볼 거예요. 너는 부모한테 어떻게 하고 있니? 또는 너는 네 친구한테 신인 있는 사람이니? 너는 형을 얼마나 공경을 하니? 또는 동네 존장들은 얼마나 섬기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을 컨택을 하고 사람을 채용을 할 때 기본 잣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느 대학교 나고 어디 대학교 이게 머리 좋은 애들만 데려다 놓으면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치고 올라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이 기본이 돼야 되고 그 성실 중에 가장 첫 번째 덕목이 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와 이 효는 개념이 같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젓가락 젓자에 대해서 써놨으니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효효할 때가 똑같죠? 여기 노인 노자입니다. 여기 밑에는 아들 자자가 들어가 여기는 해일자가 들어가 있죠. 이 노인을 해 위에다 세웠다는 개념이에요. 이 놈자자가. 근데 어떤 싸가지 없는 인간이 그 절대자를 놈이라고 표현한 놈들이 있는데 그거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죠. 그들이 누군지. 다스려지지 않는 음역 세상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재라고 하는 이분을 해 위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젓가락처럼 요긴하더라. 정말 소중하더라.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 분이더라. 젖과 같이 갓난 아기한테 젖줄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주신 분이라는 게 이 젓가락 저라는 글자의 의미예요. 근데 여기 저라고 했잖아요. 저는 낮다는 기본 개념을 갖고 있죠. 저는 낮은 거예요. 낮다는 고저할 때 낮은 거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시시성이 누구라고 했죠? 천재가 인류 최초성이 시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사람에 관한 말이라고 하면서 성시 시자를 쓰고 땅을 뜻하고 이게 음을 뜻하는 거죠. 땅 위에다 이분을 세워놨다는 이게 바닥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분이 깔아놓은 바탕 위에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역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는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제가 이걸 끝내고 난 다음에 한 번씩 다시 정리를 안 해드려도 영상으로 찍으니까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겠죠. 이제 미리 예자입니다. 이거는 미리 예자인데 요 창모자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창도 되고 방패도 돼요.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창도 되고 방패도 된다. 우리 들어본 이야기 있죠. 이 창은 뚫지 못하는 방패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또 방패장수가 이 방패는 뭐 막지 못하는 창이 없다라고 하니까 지나가는 객이 그 창으로
이 방패를 뚫어보면 어떠냐라고 하니까 이 방패와 창을 팔던 사람이 한 말이 없었다라고 말이 있는데 그 모순을 갖고 있죠. 우리가 말하는 모순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순은 이제 방패 순자를 이렇게 썼는데 이 모순이 그 뒤에 생겨난 말인데 모순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자를 만들 때는 한자가 10가지 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자고요. 이렇게 하는 한자가 아니고 우리가 한자라고 하는 건 이 한자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제가 그걸 또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 할 때 쓰는 한자죠. 근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국호가 대한민국이고 국가가 사용하는 문장이 태극기고 우리 옛날에 이름은 조선이었고 그 전에는 또 고조선이라고 하고 배달국이라고도 하고 또 그 위에는 환국이라고 하는데 환국에도 보면 이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뚫을 권자가 아래 위에 되어졌을 따름이지. 근데 아쉽게도 이 글자는 분명히 존재하는 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글자에 대한 이름도 성도 없고 다 지워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누가 없앴을까요? 글자가 존재하면 글자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글자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음도 뜻도 지워버렸습니다. 글자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는 초등학교가 됐건 중학교가 됐건 고등학교가 됐건 대학교가 됐건 이제 선생들이 우리 국호는가 뜻하는 의미는 뭐이며 태극기는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우리가 왜 천손이라고 불리며 과거에 조선으로 불렸는데 조선이라는 그 국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며 이제는 설명해줘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응응하고 대충대충 넘어가 버릴 겁니까? 선생이란 사람들이. 자, 천재 세 아들이 계셨다라고 했죠. 이 한자로 이 많은 글자들이 오직 10개의 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 10개의 기호는 따로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중에 아까 감이라고 했죠. 차남을 뜻하는데 차남을 뜻한 글자는 야자입니다. 이게 야자예요. 이름은 이렇게도 씁니다. 같을 약자 반야할 때 야자죠. 요렇게 쓰고 기호가 요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 보면 요게 있죠. 삼남은 간이라고 하는데 주역에서는 간이라고 하는데 간은 기호로 쓰면은 이렇게 이게 간이네요. 그죠? 이 간은 삼남인데 삼남을 뜻하는 글자는 요렇게 써요. 요거는 구결자 야자라고 하고 요거는 구결자 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남을 뜻할 때는 요렇게 씁니다. 요거는 구결자 거리라고 합니다. 다 구결자라는 훈이 있죠. 요거는 이제 가로 구결자, 요건 세로 구결자라고 하는데 요것도 구결자인데 그냥 구결자라는 말이 뭐냐면은 구결, 문장의 끝이라는 말이에요. 구결, 문장의 끝을 뜻하는 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조사를 사용할 때 보면은 다 이 천재 직계하고 관계되어 있는 문자들만 다 어조사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구결자가 우리가 문장 끝나는 부분을 표시할 때 쓰는 문자들인데 요게 세 분의 직계 아들을 뜻하는 문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자 둘째 아들, 첫째 아들, 겹쳐서 셋째 아들, 그 다음에 서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넷을 합해서 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청제, 적제, 백제, 흑제하고 사천왕들이에요. 그 천부의 네 방위를 지키는 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천부를 수호하는 사천왕 신이라고 해서 천부를 지키는 방패다. 또는 방패만 갖고 천부를 지킵니까? 창 갖고도 지키죠. 그래서 이걸 갖다 창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거는 코끼리 상자예요.
이건 코끼리 상자인데 코끼리가 대표적으로 저걸 쟤네들은 상형 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족들은 상형 문자라고 하는데 저거 상형 문자 아닙니다. 이런 글자 많이 보셨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글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태로울 위자, 고기 어자에도 이런 게 있죠. 그죠? 주역에 보면은 이게 흐물구자인데 여기도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파인불자가 같이 겹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인자. 이 글자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글자예요. 그런데 역시 글자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음을 갖고 있는지 그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자에 대한 의미도 지워버렸습니다. 이 글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서 알면 되냐면은 이런 글자를 보셨을 거예요. 또 이런 글자도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저녁 석자죠. 요거는 한 개 넣으면서 빛이 점점 소멸되어 가는 어스름한 저녁 무렵을 이야기했다라면 요거는 두 개를 넣어가지고 달빛이 굉장히 밝아진 밤을 뜻하는 거예요. 마늘 월자 얘는. 얘는 저녁석. 그럼 얘는요? 빛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요걸 갖다가 검음 삭자라고 합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는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다스리지 않는 혼탁한 세상 또는 암울한 상황 이런 걸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 한 달 30일 중에 달이 없는 어두운 날 두 날이 있죠. 요 두 글자가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두 날을 뜻하는 겁니다. 어두운 밤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혼돈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입구자는 세상을 뜻하는 거고, 입구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경계를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고, 입을 뜻할 때는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식이 들어가는 데를 뜻하고, 말이 나오는 데를 뜻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뜻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나라 국자라고 해요. 여기에 중심에 서는 방법을 혼돈의 세상에 나라 중심에 서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말이에요. 여기다 보면은 돼지 시자가 여기 들어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코끼리라고 말하는데 돼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제. 돼지가 뭔데? 돼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까 서자, 둘째, 장남, 셋째, 창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똑같이 셋째, 첫째, 얘가 파인불자잖아요. 파인불자인데 이걸 왜 파인불이라고 하냐면은 불이 예전에 이제 그 원시사회에는 불을 갖다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죠. 불씨를. 불씨를 보존하려고 그러면은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불씨를 넣고 숯을 넣고 재로 덮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불씨를 보존시켰어요. 그래서 파임이라는 거는 파인곳이란 뜻이고 불이라는 불씨를 거기다 넣어갖고 소중히 보관을 했다는 말이에요. 파인불이라는 말은 불씨를 아주 소중하게 얼르고 달래고 보존했다는 말이 이 파인불자의 의미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장녀나 장남을 뜻하는 글자예요. 이분들이 마치 아버지, 어머니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시키는 이런 것들 무엇들 하나도 거부를 안 하고 공손히 받들어서 가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을 뜻할 때 이렇게 뜻해요. 그러니까 이 파인불에 뭘 하나를 올려갖고 점주자잖아요. 불을 올려놓고 공손히 그냥 얼르고 달래고 혹시 꺼질세라. 그래서 이거는 불받침손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불받침. 손으로 불씨를 받았고 이렇게 공손히 지키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혹시 바람 불까 비 올까. 그래서 이거는 장남을 뜻하는 글자가 돼요. 그럼 이 돼지 시자도 보면은 셋째 아들, 그 다음에 장남, 그 다음에 요 아까 해치할 때 여기 나왔죠. 천재께서는 세 아들을 갖다가 우리가 원래 한때 이쁠 때는 돼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돼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 꿈을 꾸면은 길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분들이 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신이 임하는 게 되잖아요. 돼지 꿈을 꾸게 되면은. 코끼리 상자가 이 돼지들을 혼돈의 세상의 중심에 세우는 방법을 코끼리를 통해서 알려줬다라고 말이 되는데, 그럼 코끼리란 말이 뭐가 되냐면, 그걸 진짜 코끼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사상과 철학이 동물 중에 가장 덩치가 큰 코끼리만큼 두드러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주역에는 이 상이란 말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 나와요. 상이란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자, 미리 예자거든요. 미리 예자인데, 창과 방패로 불린 천부의 사천왕과 그 다음에 돼지로 불리던 천재 직계 아들 이분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에 서는 방법을 알려준다, 미리 알려준다는 게 미리 예자예요. 아까 말해서 384 효사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 이제 이 미리 예자가 되는 거예요.